안녕하세요. 영어 잘하는 헤드헌터 영자래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영상입니다. 네, 회사를 찾을 때 가장 첫 번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건 제품 서비스였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대표님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두 번째 기준은 다름 아닌 회사의 대표님을 봐야 한다입니다. 대표님을 보십시오. 네, 이런 작은 규모의 기업일수록 대표님 이퀄스 회사입니다. 그러면 대표님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굉장히 다양한 자료들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제가 이야기를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아무리 작은 기업이더라도 요즘은 대부분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대표님에 대한 어떤 정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께서 작성하신 어떤 짧은 글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대표님의 어떤 인터뷰가 있는 기사나 그런 게 또 게시판에 올라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회사 웹사이트에 대표님과 연결돼 있는 내용들이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성함이 나와 있을 수도 있고 안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대표님의 성함이 나와 있지 않다면 네이버에 그 회사 이름을 검색하면 대부분 그 회사의 지도 위치 그리고 대표자 명이 나옵니다. 그럼 그 대표자 명을 확인하시고 그 웹사이트에 만약 검색 기능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대표님 성함을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웹사이트에 그 대표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컨텐츠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 거기에서 직접 작성하신 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에 뭐 출연하셨다라던가 여러 가지 대표님과 연관되어 있는 정보가 뜰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차분하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대표님께서 다양한 다른 곳에도 분명히 흔적을 남겨 놓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흔적들을 어디에서 검색을 하시냐면 이미 잘 아시는 네이버와 구글에서 그 대표님 성함을 검색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그 회사 이름과 대표님 성함을 같이 넣어서 검색하는 방식이고, 아니면은 그 다음에 회사 이름을 빼고 그 대표님 만약 홍길동이다 그러면 홍길동 띄고 대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 또 관련해서 다양한 또 정보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혹 대표님께서 링크드인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링크드인에 대표님 성함을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회사 이름 띄고 CEO, 아니면 회사 이름 띄고 대표, 아니면 회사 이름 띄고 그 다음에 뭐 파운더, 그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아니면 대표님 성함을 영어로 내가 만약 발견하게 되었거나 아니면은 내가 알 것 같다면 그걸로도 같이 한번 검색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나오면 대표님이 만약 프로필이 있다는 가정하에서는 더 많은 정보를 한 번에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볼 수 있는 곳이 유심히 한번 그런 자료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좋을 부분이 영상입니다. 저는 그래서 보통 유튜브에도 꼭 그 대표님 성함을 검색해 봅니다. 만약 그 대표님 성함을 검색해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 회사를 검색해서 그 회사가 혹시 유튜브 사이트가 있는지, 아니면은 그 회사에 있는 다른 사람이 어디에 출연을 했거나 아니면 언급이 되어서 그 다른 영역에서 그 대표님을 알 수 있는 어떤 통로가 있을까, 이런 것도 같이 한번 모색을 해서 그런 자료들도 함께 살펴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럼 4개를 말씀드렸습니다. 웹사이트, 그 다음에 다양한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했을 때 나오는 뭐 기사라던가 매거진이라던가 아니면은 다양한 뭐 소스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링크드인 프로파일,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영상, 그리고 그 다음에 자플래닛 같은 것도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플래닛 같은 경우는 저는 반만 믿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플래닛 같은 경우도 이런 말씀 드리기 너무 조심스럽지만 관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도
어찌 되었건 이제 작은 기업일수록 나간 사람이 누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 솔직히 썼다라고 보기에는 퀘스천 마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은 뭐 경영진의 변화가 있었거나 아니면 내부 어떤 부서의 어떤 크게 변화가 있었거나 했을 때는 사실 이제 좋았던 곳도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았던 곳도 좋아질 수도 있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100% 신뢰한다면 오히려 더 아쉬운 기회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50%만 참고하시고 다른 루트로 정보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루트로 대표님에 대한 정보를 얻으면 그것을 보시면서 대표님의 스타일이 어떤 분이시고 업무 방식이 어떠한 스타일이시고 이 회사에 들어갔을 때 이 회사가 어떠하겠구나라는 그림을 대표님을 통해서 그릴 수 있는 영역이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만약 내가 사회 경험을 몇 년 해봤다 했을 때는 제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감이 확 오실 텐데 만약 초년생이실 경우에는 제 말이 확 와닿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굉장히 드라이브가 강한 대표님이다. 그러면은 영상이나 이런 기사나 인터뷰에서도 확실히 그게 드러나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내가 회사에 가서 일을 할 때도 이 회사는 전체적으로 업무가 조금 빡빡하게 돌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 어떤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빡빡하게 돌아간다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간혹 빡빡하게 돌아가더라도 이 대표가 워크라이프 밸런스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무조건 칼퇴를 하도록 한다든지 이럴 수가 있고 또 이게 정말 사람 바이 사람이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서 내가 그러면 참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가 설명드린 기준들이 한 가지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시면 좀 오산인데 일부 내가 이해를 하는 영역들이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일단 내가 첫 번째 기준, 두 번째 기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면서 이 회사가 이런 회사구나 종합적인 평가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딱 한 가지 기준만 놓고 그 회사를 잰다면 사실 굉장히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영상을 좀 나눠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 꼭 이 5가지를 다 보신 후에 이 회사가 이런 회사구나 라는 종합적인 평가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전체적인 흐름과 성격을 알려면 대표님이 꼭 알아야 됩니다. 보통 대표님이 좀 느슨한 스타일이다? 그럼 회사도 좀 느슨할 수 있습니다. 근데 느슨하다고 또 무조건 좋은 회사인가? 그것도 퀘스천 마크입니다. 어쩌면 알고 보니 여기 회사가 뭐 월급이 몇 번 밀렸다라던가 아니면은 모두가 좀 느슨하기 때문에 좋은 인재를 쉽게 놓쳤었다라던가 그 안에 내부 사정은 누구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종합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서 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연결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멋진 경력 이직 꼭 성공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